이거 설명 보고 잠깐 쉬자. 아 맞다. 너네 오늘 시험. 근데 오늘 쪽지 시험도 봐야 되는데. 자, 거기 무슨 내용이 있나 한번 펴봅시다. 자, 연립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회의 개수. 거기 개념 부분을 지금 잠깐 읽어보려고요. 읽어봅시다. 뭔 내용이나. 자, 아마 너네 시험 보게 되면 여기 앞에까지가 아마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고, 조금 적게 들어가는 친구들은 3, 4차 방정식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3, 4차 방정식을 전후로 해서 3, 4차 방정식이 최대한 맥시멈으로 아마 시험을 보게 될 텐데, 너네가 지금 학교가 다 나왔잖아, 그지? 그 학교들은 여기는 이제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거예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거는 뭐 연립해서 대충 풀면 되는 건데, 거기 1, 2, 3번 돼 있는데 그걸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개념 2번 보면 연립 2차 방정식, 요게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지. 연립 1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 했던 거, 중2 1학기 때. 연립 2차 방정식은 고2, 고1 1학기 때 하는 거야. 연립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너네 연립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게 돼 있어? 연립 1차 방정식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감이 있고 대입이 있잖아, 그치? 연립 2차부터는 그냥 100% 대입해서 푼다라고 보면 돼. 100%만 99%. 대입해서 풀어야 돼. 그럼 니네가 대입해서 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관계식이 필요해. 관계식이 있어야 내가 한 문자로 정리를 해서 한 문자에 대해 정리를 해서 집어넣겠지. 실제로 대입을 하겠지. 그럼 문제마다, 유형마다 요 관계식이 그냥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는 관계식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결국은 다 대입법으로 풀어야 되고 관계식을 다 찾아야 돼. 유형마다 관계식을 어떻게 찾는지를 공부를 할 거야. 그 다음에 또 대충 읽어보니까, 그래서 1번 거기 연립 2차 방정식이 풀이 1번 보시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에서 한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에 대해 나타낸 후 2차 방정식에 대입한다. 대입해서 풀란 얘기지. 그 다음에 2번 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연립 방정식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인수분해 되는 경우는 인수분해해서 관계식을 찾아서 또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2차 항을 소거하든 1차 항을 소거하든 관계식을 찾아서 또 대입하라는 얘기야. 다 대입해서 풀라는 얘기죠. 그 다음 XY에 대한 대칭이 있는 애는 뭐 이것만 봐서는 모르고 문제가 나오고 문제 유형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개념 3번, 이것도 이제 학교 시험에 100% 출제가 되는데, 부정방정식과 공통분. 여기가 살짝 어렵습니다. 공통분.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너네 미지수가 두 개면 해가 한 쌍으로 정해지기 위해서는 식이 서로 다른 두 개가 필요하지. 미지수가 세 개면 해가 한 쌍이 나오려면 식이 3개면 미지수 3개, 이게 식의 개수가 똑같거나 더 많아야 우리는 해가 한 쌍으로 나와요. 그지? 근데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식이 좀 부족한 거야, 개수가. 미지수 개수만큼 없고. 이럴 때는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와. 한 쌍이 아닌 그보다 더 많은 해들이 나와. 그래서 문제에서 제한을 둘 거예요. 니네가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 정수인 것만 좀 구해봐요. 그럼 해가 여러 개가 나오겠지. 요렇게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은 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왜냐면 해가 한 쌍으로 정해지지 않고 해가 그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해가 정해지지 않는다.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은
뭐 이거 봐서는 모르고 문제 유형마다 달라서 푸는 방법이 다르고 특히 그 공통근이라는 부분도 출제가 굉장히 거의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너네가 중학교 때 학교 시험이 어려운 학교를 다녔었다면 이 수상에서 배우는 공통근에 관한 문제도 아마 출제가 됐었을 텐데 선생님 목동에 거기 일할 때는 거기는 수상 내용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시험지에 나오더라고. 이런 공통근과 관련된 문제. 너네가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수상에서 나오는 거. 문제를 한번 봅시다. 뭔 소리야. 자, 500번 볼게요. 자, 우선 500번을 보기 전에 앞에 개념 한번 다시 봅시다. 개념 1번.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이렇게 방정식 하나 있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방정식 또 하나 있죠. 얘네가 해가 무수히 많다. 해무만요. 너네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쌤이 쓰긴 했지만 요거 1차 함수로도 표현이 되는 거 알지? 얘를 y에 대해서 정리만 잘 하면 y는 몇 x 더하기 얼마 이렇게 되니까 1차 함수가 되잖아, 그지? 맞아요. 아, 이거는 뒤에서 할까? 그냥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너네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려면 식이 똑같아야 되지? 그지? 해가 안 생기려면 평행. 직선으로 봤을 땐 평행. 해가 한 쌍 나오려면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그치?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금 설명할게요. 직선처럼 우리가 보고 설명을 하면 해가 한 쌍인 경우,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해가 안 나오는 경우. 얘는 언제 성립하냐면 해가 한 쌍인 경우는 기울기만 다르면 됩니다. 기울어진 정도만 다르면 무조건 직선 두 개는 한 점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으면 두 개의 직선이 일치. 그 다음에 해가 없으려면 평행. 그러면 얘가 성립하려면 너네는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르냐면 연립방정식이라고도 부르지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르고요. 직선의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로 놓으면 우리는 얘를 1차 함수꼴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다 넘겨서 는 0이라고 놓으면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 그치? 얘는 직선이야. 그럼 너네가 이렇게 놓으면 기울기가 뭐고 y절편이 뭔지는 다 보여. 식의 정보를 주고 있잖아. a가 기울기, b가 y절편. 그치? 근데 얘는 직선의 방정식일 경우에는 뭐가 기울기고 뭐가 y절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할 거야. x의 개수를 분수로 쓴 거랑 y의 개수를 분수로 쓴 거랑 걔네 두 개가 같으면 기울기가 같다라고 볼 거야, 그냥. 그럼 얘는 해가 한 쌍이려면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x의 개수를 분수로 쓴 거랑 y의 개수를 분수로 쓴 거랑 다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볼 거예요. 책에 보세요. 그러면 한 쌍의 해를 갖는다고 돼 있지.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너네가 직선의 그 특징을 알고 있는 거랑 좀 일맥상통하게 잘 외우려면 우리는 요 개수를 같이 분수로 나타낸 애가 기울기를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일 거고, 그 다음에 요 개수를 분수로 나타낸 애는 y절편을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두 개가 식이 일치를 하려면 기울기를 나타내는 부분과 y절편을 나타내는 부분이 다 똑같아야 되니까 결국 개수들을 다 분수로 쓴 게 다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가 없으려면 평행해야 되니까 평행하려면
기울기를 분수로 나타내는 n은 똑같아야 되겠죠? 맞아? 그 다음에 y절편은 달라야 평행하겠지. 그래서 요렇게 그냥 외우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순서는 얘가 책에는 바꿔서 나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지. 넘겨. 자, 유형문제 바로 8개 바꿔주겠습니다. 자, 500번. 자, ax 플러스 3y는 1이고 그 다음에 4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y는 1이야. 얘가 해가 없도록 하는 a와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하는 a. 자, 1번 해 없는 경우, 2번 해 무만. 자, 해가 없는 경우는 직선이 어떻다? 평행하다. 우리는 교점을 해라고 하니까 평행해야 교점이 안 생기겠지, 그지? 그럼 평행한다라는 얘기는 기울기는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x의 계수와 y의 계수의 분수꼴이 같으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 됐지?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얘가 1을 넘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우리가 방정식을. 그럼 얘를 분수로 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인 1이 되면 안 돼. 됐지?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는 식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그지?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돼. 그래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x의 계수 및 y의 계수를 분수로 나타냈을 때 얘네를 같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분수로 나타낸 얘까지 같아야 우리는 완전히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건 우리는 방정식을 뭘 먼저 풀어야 되냐면 요 애를 무조건 먼저 풀어야 돼요. 똑같은 방정식을 풀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요렇게 하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12인 거니까 12를 넘기면 요게 a가 4나 마3이 나오겠지? 그러면 뭐가 답인지는 너네가 직접 대입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자, 이거 4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 여기다 a 자리에 4를 넣어봐. 그럼 4분의 4에서 1 나와버리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3을 넣어보면 여기에 마3이 들어가면 4분의 마3이니까 1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해가 마3인 거고, 그럼 이쪽은 4 집어넣으면 1이 나오니까 이쪽은 a가 4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됩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503번. 연방을 직접 풀라고 돼 있네. 한번 또 푸는 거 보여줘야지. 자, 어찌됐든 연방을 뭘로 풀던 간에 얘한테는 필요한 건 관계식이야. 관계식. 얘가 뭐 2차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상관없어. 여기서 관계식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게 되겠지, 그지? 왜? 얘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y를 넘기고 2를 넘기면 x-2라고 이런 관계식을 갖고 문제를 풀 거지, 그지? 그럼 이런 관계식이 나왔으면 이거를 관계식이 안 나온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4x에 x-2에 플러스 x-2의 제곱, 요걸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6x제곱에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4x 나오니까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얼마 나오냐면 여기서 4가 나오고 22가 왼쪽으로 넘어오니까 4-22 하면 마이너스 18은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을 푸는 거니까. 자, 근데 연립방정식에서는 해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냥 2차 방정식을 풀면 x는 3 또는 x는 1 이렇게 적었을 텐데 똑같아 이렇게 적잖아. 그럼 x에 따른 우리는 y가 나오는 거지. 연립 방정식이니까 해가 쌍으로 나와야 돼, 그지? 그럼 x가 3일 경우에 관계식을 써놨잖아요, 그죠? 3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면 3 이렇게 나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을 곱하면 3. 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6번. 지금 요새 굉장히 위기가 왔는데 선생님한테 이건 나의 위기가 아니고 나는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학생들의 위기가 곧 저의 위기예요. 근데 그 위기는 너네한테 해당 사항은 없고 지금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이 공부를 접을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보면서. 아직 이제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공부하는 게 힘들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좀 공부를 쉬겠다는 친구들도 있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너네는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적성이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걸 하겠다고 1학년 때 진즉에 간 애들은 있고, 근데 지금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공부를 할지 말지를 모르겠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서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 한 5명 정도? 그 친구들이 위기인 것 같아서 선생님도 요새 자꾸 위기인 것 같아.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벌써부터 공부를 안 하려고 해서. 다행히 우리 1학년 친구들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자, 얘도 풀어야 돼요. 506번. 자,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했어요. 그럼 관계식이 어디서 나오냐? 위에서 나오지, 위에서, 그지? 여기 위에 적힌 식, 여기 지금 곱하기가 숨어 있죠?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의미. 즉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두 번 풀어야 돼. 그럼 해는 4쌍이 나올 겸. 자, 보자. 요거 1번 관계식, 2번 관계식. 1번 관계식은 얘가 0인 거니까 x랑 y랑 같은 거. 그 다음 두 번째 관계식은 얘가 0인 거니까 한 문자에 정리하면 y는 2x. 그럼 관계식은 위에서 나왔으니까 관계식을 밑에다 넣고 풀어야 되는 거지. x랑 y랑 같다는 얘기는 x든 y든 그냥 다 바꾸면 된다는 얘기야, 한 문자로. 그래서 나는 y를 다 x로 바꿀 거야. 그러면 요 식은 x제곱, y를 x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 얘를 x로 바꾸니까 플러스 2x제곱은 1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x의 값은 요게 날라가니까 x는 루트 10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10이 나오는 거고, 그거의 쌍으로 같이 나오는 애가 x랑 y랑 같았으니까 이렇게 나온다. 우리는 얘를 순서쌍으로도 쓰죠. 얘를 이렇게도 씁니다. 3,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알고 있겠지. 자, y는 2x를 이용해서 또 나는 밑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y 자리에 2x로 다 바꿀 겁니다. 그러면 방정식이 x제곱에 2x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여기 2x가 여기 들어가니까 플러스 8x제곱. 그러면 x제곱이 얼마? 2인가요? 맞아요? x제곱이 2. 그러면 x의 값은 루트 2 또는 x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이거에 따른 y가 나올 텐데, 요번에는 관계식 여기다 넣고 풀었으니까 루트 2 집어넣으면 y는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 그냥 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답을 내라는 거는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요거 x랑 y랑 곱하면 10 나오죠? 여기는 이렇게 곱하면 역시 10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4 나오나? 이렇게 곱하면 역시 4 나와요. 답은 10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509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가 4다.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얘가 2다. 자, 거기 위에 멘트 잠깐 보고 갈게요. 두 2차 방정식 모두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2차 항을 속어고 2차 항을 속어야 밑줄. 그 다음에 2차 항을 모두 속어야 2차 항을 모두 속어.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뭐를 속어냐면 상수항을 속어. 상수항을 속어야 밑줄. 그러니까 우리는 얘 보십시오. 얘 인수분해가 위아래로 다 안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먼저 여기 있는 2차항이 요 x랑 y의 2차항이 둘 다 있죠. 걔네를 다 없애는 쪽으로 빼거나 더해서 소거를 하면 그렇게 해서 관계식을 찾는다는 얘기고, 그게 안 돼. 한쪽밖에 안 없어져. x제곱이든 y제곱이든. 그러면 상수항을 없애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나올 거예요. 풀리게 문제를 내놨으니까. 자, 얘 한번 빼서 소거하겠습니다. 2차항 바로 소거 되겠죠. 자, 바로 빼줍니다. 빼면은 얘네 없어지죠.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니까 x-y고 오른쪽은 4에서 1을 빼니까 2다.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y는 x-2다라는 관계식이 얻어져서 얘를 위에 넣든 밑에 넣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얘네한테 직접적으로 얻어내는 식이 아니고 얘네를 더하거나 빼서 얻어내는 식이니까 얘네를 위에 넣든 밑에 넣든 상관없습니다. 이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계식이 위 또는 아래에서 나왔었지. 그럴 경우에는 관계식이 나온 부분을 다른 쪽에 넣고 풀게 되어 있는데, 얘는 두 개를 짬뽕을 해서 얻어낸 거니까 너네가 편한 쪽에 집어넣고 푸시면 돼요. 여기 위에다 넣을게요. 위에다 넣으시면 x제곱에 y제곱을 요걸로 바꿀 거니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x 있었고 얘가 지금 4다라는 식이 나온 거고, 그러면은 2x제곱 일단 4는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x가 0인 거니까 x는 0 또는 x는 1이 나오고 2에 따른 y가 나오게 되겠죠. 자, 0이면 y고 1이면 y1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어요. 요렇게요. 됐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최대값,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하면 여기서는 4고요.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 그 다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하면 여기서는 2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딱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512번 여기 살짝 볼게요. 여기 살짝 난이도 살짝 있는데 살짝 별표 하나만 살짝 바꾸고 갈게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봅시다. 자, 위에 xy의 대칭인 연립방정식이죠. 대칭인 연립방정식. 자, 어찌됐든 얘도 거기 대칭이라 동그라미 치고, 대칭이 뭔 소리냐면 xy에 대한 대칭이다. x를 y로
다음에 y를 x로 바꿔도 식이 바꾸기 전에랑 똑같으면 우리는 xy에 대한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주어진 방정식을 x를 y로, y를 x로 바꿨어도 기존에 있던 거랑 똑같이, 그지?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어찌됐든 우리는 그냥 대입법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대입법으로 풀어주려면 위에 있는 애에서 관계식이 나오니까 그걸 밑에다 집어넣고 연립해버리면 되겠죠? 그지? 그거는 너네가 이제 풀 줄 아니까 그거는 설명을 안 할 거고, 그거 이외에 풀이법이 또 있어서 그거를 알면은 식이 좀 복잡할 경우에 혹은 대입법의 관계식이 이렇게 무난하게 안 나올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대로 이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 x, y를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거꾸로 세울 건데, 얘는 두 근의 합을 가르쳐 준 거고, 얘는 두 근의 곱을 가르쳐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 y를 그냥 알파, 베타라고 생각한다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가르쳐 준 셈이거든, 그치? 그럼 너네한테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15인 식 세워봐 이러면 제일 간단한 걸로 그렇게 주문하면 너네가 세울 수 있겠죠, 지금.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문자를 이미 x, y를 갖다 썼으니까 t라는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t. 그래서 t 제곱에 합이 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2t에 곱이 마이너스 15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5는요. 나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거꾸로 방정식을 작성을 한 거죠. 하나 이해되니? 실인데 몇 개? 그렇다면 나는 얘의 근이 하나는 x고 하나는 y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x, 하나는 y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5가 되게 잡아준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니네가 이게 알파, 베타라고 놓고 거꾸로 식 작성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내가 이걸 이 2차 방정식을 실제로 풀어주면 얘는 t-5에 t 더하기 3이니까 여기서 t가 5 또는 t가 마삼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찌됐든 하나가 알파면 하나는 베타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가 x면 이 방정식의 해가 x랑 y니까 선생님이 얘가 x였다고 보면 얘는 y일 것이고, 반대로 얘가 y라고 보면 얘가 x일 거다. 즉 나는 요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놓고 근이 하나는 x, 하나는 y라고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가 5일 경우에는 y는 마3일 거고, 반대로 x가 마3일 경우에는 y가 5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 515번 3개 남았다니. 여기가 이제 부정방정식. 잘 보셔야 돼. 자, x, y 마이너스 요거 부정방정식은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씩 나온다.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잘 기억해놔. 이거 수하에도 나오고 수원에도 나오고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와. 자, 정수 x, y의 순서상. 이 정수라고 이렇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해가 원래는 무수히 많이 나와요. 따라서 얘를 정수라고 제한을 둠으로써 그래도 해의 개수는 유한하게 나올 수 있게끔 문제를 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의 부정방정식, 이게 제일 부정방정식의 기본꼴이에요. x, y가 하나 곱해져 있고 그 다음 x항 하나, y항 하나, 상수항 하나. 이게 부정방정식의 제일 기본적인 형태예요. 이 제일 기본적인 형태가 잊을만 하면 나오니까 어떻게 푸나 봅시다. 우선은 상수항을 이동을 시킬 거예요. 한쪽으로.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그게 첫 번째,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x, y 항을 x랑 묶든 y랑 묶든 강제로 묶어버릴 거예요. 인수분해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개를 묶어도 상관없고요. 얘랑 얘를 묶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얘가 나는 더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묶을 거예요. 묶으면 x로 묶으면 y-1이라고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얘가 남아 있는데 우리는 부정방정식은 이 부정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통과해요. 그럼 인수분해가 요 뒤에 있는 애도 이렇게 생긴 인수를 강제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y의 개수가 마3이니까 선생님이 강제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자 마이너스 3y였던 애를 이렇게 선생님이 강제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어떤 숫자가 발생이 된 거냐면 얘를 전개할 때 나오는 3이라는 숫자는 위에 식에는 없었거든, 그지? 그럼 좌변에 내가 3을 강제로 더한 거니까 오른쪽에도 3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시면 x-3에 y-1이 2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부정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는 식이 다 잡힌 거예요. 그렇다면 요 두 개의 식 사이는 곱하기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얘도 정수, 얘도 정수. 왜? x, y가 정수니까 x 빼기 3도 정수, y 빼기 1도 정수지? 그러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 꼴로 해서 너네는 2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꾸로 2라는 값이 어떤 정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먼저 적으셔야 돼요. 다. 그럼 다 적어보면 2가 나오는 거는 1 곱하기 2도 가능하고 2 곱하기 1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일 곱하기 마이도 가능하고 마이 곱하기 마일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너네가 1 곱하기 2가 되려면 이때 x랑 y는 얼마인지 적어보면 요게 1이고 요게 2가 됐을 때 1 곱하기 2 해서 2가 나오는 거니까 얘가 1이 되기 위한 x의 값은 4죠. 얘가 2가 되려면 y의 값은 3이죠. 맞나요? 자, 2 곱하기 1이 되려면 이 값이 2가 되려면 x에는 5를 넣어야 되는 거고요. y에는 얘의 값이 1이 되려면 2를 넣었어야 되겠죠. 2-1 해서. 됐지? 그 다음에 마일 곱하기 2가 되려면 요게 마일이 돼야 되니까 x에는 2만 넣고요. y에는 요 값이 마이가 돼야 되니까 마이를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 곱하기 마일이 되려면 여기에 1이 들어가고 마일이 되려면 0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해의 순서성이 다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치? 뭐 개수구하라고 했으니까 4개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런 형태로 구하게 된다. 요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니까 잘 기억해 보시고 인수분해를 해서 푼다.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x, y 항과 아무거나 묶어주고 안 묶어준 애를 강제로 x, y 항하고 똑같이 앞에 묶어준 애랑 똑같은 모양으로 잡아준다. 처음에는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넘겨놓고 한다. 그래 안 틀린다. 자 그럼 18번. 자 거기 살짝 어렵습니다. 518번 이거 하고 21번은 끝이야. 일단 진도는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위에 좀 읽어보죠. 자 1번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수로 정리한 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임을 이용한다. 2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면 a는 0, b는 0임을 이용한다. 자 2번은 너네가 완전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잠깐만 일단 식 적어놓고 이거 설명 잘 봐라. 이것도 시험 문제로 거의 잘 나오는 유형인데 맨날 틀려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선생님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는 니네가 기본적인 이런 연산하는 문제는 다 풀 수 있고 턱턱 막히는 문제가 하나씩 나올 건데 그 중에 해당되는 게 이것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자 우선 이 식을 보면 얘가 xy가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위에 글을 읽어보면 2번은 실수니까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제곱식으로 잘 안 돼. 잘 안 돼. 되겠어 이게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겠죠?
이 식 자체를. 그러니까 너네는 1번의 방법을 잘 알아야 돼.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 1번으로.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x제곱에 자, 요거 x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근데 선생님이 마이너스 2로 묶어서 마이너스 2x로 묶을 거예요. 마이너스 2x로 묶었으니까 남는 건 y 남겠죠? 여긴 마이너스 2x 묶었으니까 마일이 남겠죠. 그 다음에 x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걸로 묶습니다. 2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2. 2까지 됐지?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살짝 이론이 좀 어렵거든? 이론하고 풀이 방법이 너네 지나면 다 까먹으니까. 얘가 지금 실수 xy래.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얘가 늘 0이 있는 거 맞죠? 얘가 x 값이 실수가 나오려면 x 값이 실수가 되려면 너네는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선생님이 원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봐. 자, 그럼 너네는 x 값을 근의 공식으로 구할 거거든. 근의 공식으로. 그러면 2분의 이 식이 엄청 길다. 2분의 1차항 절반의 개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공식 쓰는 중이고, 그치? 짝수 공식 쓸 수 있겠지, 그치? 1차항 절반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러면 y 마이너스 1, 그 다음 풀마 루트에 여기 적은 거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맞니? 이까지 되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x 값이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자, 우선 여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얘 정리하면 요 안에 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쓴 거랑 똑같거든. 그러면 잘 봐라잉. 뭔 소리야? 고양이 있나? 새끼 잡아야겠는데. 이거 나가서 잡아올게요. 저희 집에도 고양이 한 마리 있거든요. 친구 만들어줘요. 강제로 납치해오겠습니다. 너네 잘 봐. 여기에 적힌 애가 이거 y 값이 결정이 됐을 때 여기를 계산해준 애가 다 x인 거야, 얘들아. 근데 루트 안에 지금 들어간 식이, 루트 안에 적힌 식이 요렇게 생긴 애가 들어간 상황이야. 너네 루트 안에 0보다 작으면 x 값이 실수 되겠니? 안 되겠지? 그러니까 x는 요렇게 구할 건데 여기 있는 루트 안에 계산해준 애가 0보다 작아. 그럼 안 되겠지? 돼?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그치? 맞아, 아니야? 얘가 0이 되려면 y가 얼마야? 1. y가 1이 아니면 이게 음수가 루트 안에서 적혀버리는 거거든. 그치? 그럼 y가 1이라고 놓고 너네는 x를 또 구할 수가 있는 거야. y가 1이면 얘가 없는 거지? 여기가 y가 1이면 얘도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x는 얼마야? x 제곱이 0인 거니까 x도 0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냐? 이게 일단 이 원리를 기억하면 까먹는 게 쉽지가 않아. 원리는 정리를 한 다음에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한다고 생각하고 너네는 요 루트 안에를 잘 봐야 돼. 그러면 이거를 난 이렇게까지 기억을 못 하겠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루트 안에 들어간 식은 내가 정리해 놓은 식을 기준으로 여기 정리를 해놨잖아 선생님이 그지? 요 정리해 놓은 식과 얘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얘의 판별식을 쓰는 게 요거야. 여기 있는 애 판별식. 판별식이 뭔지 알지? 이거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봤을 때 1차항계수 절반의 제곱 y-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h의 제곱 그지? 아 그러면 너네는 판별식을 일단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놓고 정리 후에는 판별식을 먼저 쓰는 거야. 판별식. 첫 번째 판별식이라고 할게요. 됐지? 그럼 첫 번째 판별식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얘가 지금 루트가 쓰여져 있는 거잖아. 루트가 그지? 루트가 쓰여져 있는 거니까 얘가 실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애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푸셔야 돼요. 순서는 정리를 해놓고 정리된 애 판별식을 적은 다음에 그 적어준 애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어야 돼. 잘 봐. 요 안에 적힌 식이 얘였어. 그지?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판별식을 쓰면 요 네모친 애가 나오는 거고 루트 안에 들어간 얘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애에 대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고 풀라는 얘기야. 이해돼? 돼 안 돼? 맞나? 내가 설명 잘못했나 지금? 설명을 잘못한 거 없어. 판별식을 쓴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0. 아, 그래도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판별식을 쓰고 나서 요 써준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 판별식을 쓰면 얘잖아, 그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마지막 문제만 더 풀고 잠시. 자, 521번 좀 어려워. 이렇게 어려워. 자, 얘가 오직 한 개의 공통분. 밑줄 오직 한 개의 공통분. 당분은 알파. 여기가 더 중요한 거니까 여기까지 잘 봐야 돼. 자, 우선은 얘가 공통근을 갖는다고 했어. 공통근을 알파라고 했어. 자, 문제에서 오직 한 개의 공통근 알파를 갖는다고 했어. 공통근이라는 건 뭐냐면 요 방정식 두 개에서 다 해인 거야.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알파가 해니까 잘 봐. 알파를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다 넣어. 그러면 그 식이 참이겠지, 그지?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m알파 플러스 6은 0 이런 식하고 그 다음에 또 알파를 여기다 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플러스 m은 0 요거까지 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고 두 식에서 말하는 알파랑 m은 똑같은 값이야. 그러니까 얘는 연립 방정식으로 바뀐 거야. 연립 2차 방정식. 이해되냐? 그럼 연립 2차 방정식은 아까 선생님 관계식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위아래가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너네는 2차항을 없애거나 상수항을 없애는 쪽으로 빼가지고 소거를 해서 관계식을 찾아야 된다고 했어. 요거 2차항 그냥 빼면 날라가죠. 바로 빼겠습니다. 자, 위에서 밑으로 뺄게요. 빼면은 얘에서 얘 빼면 m알파 빼기 6알파니까 얘를 알파로 묶으면
n-6의 알파라고 적을 수 있겠지. 그 다음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n 플러스 6인데 걔를 마이너스 묶어버리면 이렇게 또 적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n 플러스 6 위에서 밑으로 뺐으니까 이거죠. 이해돼요? 그 얘를 이걸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n-6으로 묶고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식 내가 빼서 관계식을 얻어낸 거잖아, 그래? 그럼 이 관계식에서 얻어지는 값이 있는 거야. 하나는 m은 6이다라는 애가 나와. 하나는 알파가 1이야. 근데 여기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오직 한 개의 공통분을 갖는다. 오직 한 개의 공통분. 자, 관계식에서 어떤 얻어낸 값이 있으면 걔를 직접 방정식에다 넣어 보셔야 돼요. m을 6이라고 해볼게요. m을 6이라고 하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식이 어때져요? 어떻게 되지? m에다 6 집어넣으면 어때? 두 식이 같아져. 두 식이 같으면 근이 둘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공통근이 그럼 두 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식이 똑같으면 2차 방정식에서 근이 하나가 나오는데 식 두 개가 똑같으니까 공통근은 두 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알파가 1이라는 얘기죠. 이해되니? 즉 공통으로 갖는 근이 1이었다라는 얘기야. 얘가 1이야. 그럼 너네가 m 값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이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m 구하면 돼. 근이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m 더하기 6이 0이 되겠지. 그래서 m은 마칠이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m도 구했고 알파도 구했고. 여기까지.